뜨거운 여름바다. 백사장에 등장한 거대한 북극곰 조형물이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작품을 가지고 바닷가를 찾은 김후철 작가.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제 상상 속의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만약에 현실로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나온다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 그게 첫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예. 누구든지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현실로 드러난 스크린 속 캐릭터 조형물.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공상하고 상상하고 그러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고 그 상상을 현실화시켜 보겠다. 그 꿈을 만들고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게 이 작품들입니다. 작품의 주된 소재는 영화 속에서 악당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들. 그것은 영화 스토리에 작가가 상상력을 입혀 대중들을 만나는 여정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상상력, 그 너머를 추구하는 정크 아티스트 김후철 작가를 만나봅니다. 수명을 다한 자동차들의 마지막 종착역. 김후철 작가가 부산 사상구의 한 폐차장을 찾았습니다. 이 시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수많은 이들의 발휘되어준 자동차. 하지만 그 끝은 이처럼 참혹하고 냉정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게 남들 눈에 전부 다 이렇게 고철덩어리를 보이지만 저한테는 훌륭한 작품 재료가 되고 이 재료로 인해서 제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폐기물을 활용하는 정크 아트는 195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최근 문화예술계에 하나의 흐름을 창조하고 있는데요. 기능을 상실한 물건에 예술로 새 숨을 불어넣는 일. 작가는 자동차들의 무덤에서 새 생명을 꿈꿉니다. 요거는 지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잡아주는 판인데 발 밑에 하중을 잡아주는 복숭아뼈 형태, 그러니까 이쪽 형태를 딱 잡아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형태가 원형이기 때문에 로봇으로 치면 이렇게 해가지고 발이 나간다 치면 여기 복숭아뼈 역할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녹슨 고철 더미를 한참이나 뒤적이더니 뭔가를 발견해낸 작가. 남들 눈엔 한낱 버려진 폐자재에 불과하지만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듯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이 다리라고 인상을 하시면 모든 감정이 다 움직이고 이 쇼바가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팔이나 다리로 쓰면 그 형태 자체로도 지금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만약에 6개가 붙는다고 하면 금이 다리가 되겠죠.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만지며 상상의 나래를 펴듯 지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선 수백 번의 조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원재료입니다. 원재료가 풍부할수록 저희들이 많은 상상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좋은 부품을 찾고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업은 고물더미에서 쓸만한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김후철 작가의 작업장. 안에 들어서면 압도적인 크기의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제가 13년 동안 작업한 작품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저희 한 300점 중에 여기는 한 120점 정도 작품을 놔둬놓은 곳입니다. 예. 버려진 자동차 부품이나 고철 등을 이용해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속 캐릭터를 현실의 세계로 불러낸 작가 김후철.
선입견에서 벗어나 상상력만 주어진다면 쓰레기도 훌륭한 예술품이 될 수 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이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범블비 보이시죠? 요거는 저희가 영화 범블비를 보고 만든 작품인데 생동감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땅을 치는 모습인데 지금 자동차 한 대 반 정도를 부숴가지고 이렇게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이즈는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범블비 실제 사이즈는 5m 사이즈인데 자동차 6대 정도를 부품을 이용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형 자동차 쇼바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이렇게 부품을 사용한 타이어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이라든지 이런 관절들에 실제로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옆에 서면 성인 남자가 난장이처럼 보일 만큼 압도적인 규모. 거대함 속에는 그러나 작은 것들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에게 초기 작업 패턴에서 탈피해 대형 크기의 정크아트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트랜스포머 영화 하면 가장 주인공은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옵티머스 프라임은 실제 크기가 8m 50, 자동차 12대를 이용했고 6명에서 1년 동안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가슴에 사용되는 문짝이 실제 차 문짝을 그대로 사용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저런 대형 부품들을 사용하더라도 정말로 살아 움직이게 보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작가의 작업 현장. 커다란 부품 하나를 들고 오는데요. 오토바이 본체인데 보니까 페달도 있고 이게 그대로 살리면 재밌을 것 같아. 주로 고초를 이용하는 작업. 산소 절단기로 철제물을 절단하고 또 이어붙이는 용접이 이어집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 불꽃 튀는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요 형태도 재밌을 것 같은데 뼈대로 잡고 가자고. 그러면 요 형태로 하면 가슴 근육이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요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 대체 뭘 만드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데 가슴 부위 형태를 잡아보려고 하는데 저희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역동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 먼저 이렇게 한번 대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춰서 또 저희가 중간에 들어갈 뼈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반대로. 혼자서는 힘든 작업. 동료들과의 협업은 필수입니다. 더 앞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형, 더 앞으로. 차라리 더 앞으로. 분해한 고철을 이번엔 이어붙이는데요. 잘 놔보고. 놔보고. 지금 요게 목선입니다. 요게 어깨 라인이고 사람으로 치면 어깨 라인하고 목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걸 당겨주고 바깥으로. 머리가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 놓고요. 요 어깨하고 이걸 잡는 겁니다. 지금 형태. 약간 틀어주고. 작업은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뼈대를 세울 때 가장 고려하는 건 균형을 맞추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기초 뼈대는 다 됐거든. 그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설계도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상상 속에 있는 걸 만들다 보니까 설계도도 없을 뿐더러 이번에는 이런 형태의 뭐 조형물을 만들자 하면 그 조형물의 뼈대를 잡고 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뭐냐면 정말로 상상을 해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어떤 부품을 붙이는가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야, 설계도면 없이 오직 상상으로 그려내는 작품들. 뼈대를 잡고 그 위에 살을 붙이면 비로소 로봇의 형태가 되는데요.
그는 이처럼 몸통과 팔, 다리, 관절의 형태로 구분되는 로봇을 인간형 로봇이라 명명했습니다. 작업 초기 영화 속 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 집중했다면 최근엔 사람과 유사한 형태의 로봇을 만드는데 더욱 공을 들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작품 세계. 상상력의 원천은 어딜까요? 작가는 그 답을 아프리카에서 구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서아프리카 가봉에서 지낸 3년은 그의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업실 한편, 눈길을 사로잡는 이것들은 그가 아프리카에서 직접 가져온 조각상인데요. 종교적, 주술적 가면이나 인체 조각이 대부분입니다. 요거는 느길팡이라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팡족 중에서 그 느길 지역에 살던 팡족의 마스크입니다. 연도는 한 30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기이한 조형성과 신비로우면서도 강렬한 이질감. 이처럼 날 것 그대로의 아프리카 조각상은 오늘날 현대미술의 활력을 불어넣었고 김호철 작가에게도 미술적 토대를 마련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작품은 코트디부아르 작품인데 사람 얼굴을 단순화시키고 위에는 코뿔소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단순화시킨 것을 사람하고 동물을 융합시킨 거거든요. 이런 작품들은 제 지금 하고 있는 작품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작품하는 게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키고 융화시키고 이렇게 할까를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런 조각들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조각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이 작품은 제주의 삼다 가운데 여자를 표현했습니다. 둥근 돌 위에 장식된 것은 바람인데요. 삼다 중 돌과 바람을 담은 작품입니다. 철로 만든 대나무 의자에도 단순함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도시 부산의 랜드마크인 영화의 전당. 김호철 작가가 야외 상영장을 거닐어 보는데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거든요. 여기는 야외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는 장소이고 영화라는 것은 제 이 작품 세계에서 가장 큰 상상력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에 이쪽 장소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커다란 스크린은 상상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그를 정크아트의 세계로 처음 이끈 것도 다름 아닌 영화인데요. 여전히 영화는 그에게 새로운 작품을 해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킹콩의 소녀가 이리 많이 컸네. 오플리. 요즘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신비한 동물사진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어른들이 제가 이때까지 좋아하던 영화나 로봇 영화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상상동물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고 그 친구들이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상상동물원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비상하는 상상. 귀여운 북극곰이 풍선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상상. 고릴라는 친구처럼 친근하게 작품화했습니다.
다시 찾은 작가의 작업실. 최근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절에 가면 볼 수 있는 4대 천왕.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경주 불국사의 4대 천왕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4대 천왕 발밑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경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외구들한테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한을 풀기 위해서 4대 천왕 밑에 외구를 놔둬놓고 이걸 괴롭히는 거를 작품을 만든 거예요. 이게 너무 해학적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너무 깊어서 이거는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 4대 천왕입니다. 초기에는 로봇 작가로 이름을 알린 김우철 작가. 작업이 거듭될수록 그의 작품 세계는 더욱 확장되어 갔고 상상력의 깊이도 더해졌습니다. 대중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작품에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품 전면에 내세우기도 하는데요. 황룡사 금당의 치밀을 형상화한 작품이 대표적입니다. 여름이 한창인 송정해수욕장. 그가 동료 작가들과 함께 작품 설치를 위해 나왔습니다. 됐어. 자, 기다리고. 자, 오케이, 넣고. 요게 완전 걸려. 나와. 요게 완전 걸려. 자, 됐다. 내리고. 있어. 천천히. 자, 천천히 넣고.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모래사장에다 하니까 밑에 기초 잡는데 하루, 그리고 설치하는데 하루가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거. 무게가 5톤에 달하는 북극곰 작품. 각종 중장비를 총동원하고 장정 선옷이 달려들었지만 설치까지는 꽤 애를 먹습니다. 내리고. 잡아. 아니야, 텐션 잡고 있어야 돼. 야. 비로소 자리 잡은 작품. 이번 전시에서 장소가 가지는 의미는 보다 특별합니다. 일반 대중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활동을 하면서 소통이라는 게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게 가장 대중들하고 쉽게 소통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야외로 나오게 됐습니다. 앞쪽에 서다시 잡고 모서리. 모서리. 저 건 좀 쳐야 건. 좀 더 가지고 오케이. 각 맞나? 북극곰과 여름바다. 그가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현대 송정이라는 데가 서핑의 메카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알리고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북극곰이 지금 지구 온난화를 피해서 이렇게 송정에 와서 서핑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주고 그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추운 극지방에 사는 북극곰이 한여름 부산으로 바캉스를 왔다는 상상. 그리고 서핑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는 상상. 그러나 현실의 북극곰은 기후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작품은 우리에게 지구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또 상상하게 합니다. 귀엽게 하나 둘셋 기어하고 이런 맞습니다. 어디 저기 전부 다 그. 거. 하나하나가 다. 오, 스프링도 있네 보니까. 북극곰이 살 데가 없는데 정말 이렇게 그걸로 또 이렇게 자연 재활용해가지고 작품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버리는 사람들도 이제는 좀 여기 와서 덜 버릴 것 같아요. 북극곰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게. 그는
사람들을 상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 작품을 보는 순간 재활용으로 다시 이게 환경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요. 버려진 고철은 이곳에서 상상의 도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1년 전부터 김우철 작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폭 1m 20, 높이가 3m 50. 이러한 크기의 벽체를 무려 1000개를 만들어 성벽처럼 이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외계인 문명을 나타내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구의 5대 문명과 외계인 문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새로 잉카 문명이니까 네. 색상이 이 역사적인 사실에 좀 근거를 해야지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나의 벽체에 하나의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먼 훗날에 외계 행성을 가봤는데 그 행성에 외계인 마을이 있더라. 그런 외계인 마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외계인 마을 가보니까 특이하게 그게 벽화가 많이 있어요. 1000개의 벽화에 나타내고 싶은 거는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지구의 5대 문명을 도와줬다는 가설로 이 작품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프로젝트 기원의 확장. 이처럼 조각공원 형태의 외계인 마을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이 작업을 통해 작가의 상상력은 무한대로 뻗어나갑니다. 작가의 붓질로 작품은 화려한 색을 입고 머릿속 이미지는 더욱 또렷해져 갑니다. 내가 원하던 주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상상하고 또 그보다 더 우리보다 더 나은 상상을 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드는 거잖아. 더 이상 쓸모없는 폐기물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일. 정크아트 작가 김우철은 말합니다. 작업이 거듭될수록 처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호기심으로 충만해진다고. 그래서 그는 오늘 또 세상과 마주하고 섰습니다. 상상의 한계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상상하는 그 너머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쪽 작품에다가 쏟아 열 거고 그걸 보시는 다른 분들이 그 상상력 너머를 상상을 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